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공중전에서 인도군의 라팔이 일방적으로 패배한 원인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라팔이 성능이 뒤떨어져서 격추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인도가 패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팔 전투기의 성능이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인도가 J-10에 탑재된 PL-15E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저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PL-15E, 여기서 PL은 중국어로 필리, 청천병력이라고 할 때 병력입니다. 그리고 E는 수출형이라는 뜻입니다. 공식 지원상 PL-15E의 사정거리는 145에서 150km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능은 200km 이상입니다. 공개된 스펙이 실제 성능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보통 성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선전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반대라고 하니 코믹합니다. 인도군은 파키스탄군을 우습게 보다가 당한 것입니다. PL-15E는 전천후 미사일로 Fire and Forget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정보전에서 완전 실패했습니다. PL-15E의 사정거리를 145에서 150km로 보고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무사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인도나 프랑스가 펄펄 뛰고 항의해봐야 꼴만 우습게 될 뿐입니다. 성능을 속였다고 따지기도 좀 거시기합니다. 참고로 PL-15는 자동화 생산시설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L-15보다 성능이 좀 개량된 PL-17은 사정거리가 400km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제 공대공 미사일의 한계가 사정거리 400km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사정거리 1000km의 PLX 공대공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라시아 타임즈도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짓말 같은 스펙인데 공대공 미사일 사정거리가 1000km면 F-35, F-22, B-2 폭격기도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의 방산 제품은 요즘 날개를 달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정반대는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이 인도에 대해 25%의 관세를 두들기겠다고 하자 뉴델리는 미국 무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인도가 미국산 F-35 구매에 열의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월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F-35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외무부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축소해서 다뤘습니다. 인도 외무차관은 2025년 2월 13일 모디 총리가 트럼프와 만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인도에 5세대 전투기와 잠수함 시스템을 제공하는 걸 리뷰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제 F-35는 문제가 많은 전투기입니다. 심심하면 추락해 비전투 손실이 상당합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미 해군의 F-35가 캘리포니아 중부 해군 비행장 근처 농장지대에 추락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영국 해군 F-35B가 유압장치 고장으로 인도에 비상 착륙해 39일 동안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F-35A 전투기가 알래스카에서 훈련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또 2024년 5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던 중에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10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추락하기 전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습니다.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 책임자는 2025년 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모든 F-35 모델은 신뢰성, 유지 보수성, 가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자기네를 중국 대항마로 이용하고는 져버린 미국의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할 수 없으니 남은 선택지는 러시아 전투기입니다. 마침 러시아도 수호이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직 생산량이 넉넉치 않다는 점입니다. 수호이 설계국은 2022년에 6대, 2023년에 12대, 그리고 2024년에 20대를 인도해 생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크게 부족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주요 센서와 조종석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중요한 마이크로 전자부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부분의 기술 개발 문제와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도에도 소량이나마 수출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이 57은 수호이 계열의 다른 전투기들처럼 기동성이 탁월합니다. 추력 편향 노즐로 경이로운 공기역학의 전투 기동을 자랑합니다. 수호이 57의 통합 모듈형 항공전자 전투 시스템은 광섬유 채널을 사용합니다. 기수에 장착된 주 X밴드 A사 레이더와 전방 동체 볼 부분에 내장된 두 개 측면 X밴드 A사 레이더는 감지 각도 범위를 넓혀줍니다. 또한 선단에 L밴드 어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IRST, 지향성 적외선 대응책, 자외선 미사일 접근 경고 센서, 저고도 비행과 착륙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항법, 타겟팅 포드를 포함한 전자광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또한 첨단 AI와 유인 무인 팀 구성 기술의 시험대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탁월한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수호이 57의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는 대당 약 3,500만 달러로 중국제 J-20의 거의 절반 수준이며 훨씬 동체가 작은 미국산 단발 엔진 F-35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모스크바는 수호이 57의 수명 주기 비용이 수호이 27, 수호이 30, 그리고 수호이 35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에 J-10을 공급한 중국은 우즈 시-Me 헬기도 수출에 전력화시켰습니다. 전천후의 초저공으로 날 수 있으며 헬기로서는 특이하게 공대지뿐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도 무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출용인데 파키스탄군의 작전 요구를 마쳤습니다. 미제 아파치 공격 헬기보다 성능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작전 반경의 경우 우즈 시-Me가 850km로 아파치의 500km보다 우월합니다. 전자 제밍 장치도 있고 무장이나 장갑도 강력합니다. 엔진 흡입구에는 모래를 막는 필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처럼 건조한 사막이나 황토 고원지대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첼 인스티튜트 포 에어로스페이스 스터디즈가 황당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양안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미군이 64대 전투기만 있으면 제공권을 장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대 F-35A와 32대 F-15EX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상 단병입니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젠20만 2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젠16, 젠10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치-9B, 홍치-16 같은 선진 방공미사일도 다량으로 갖추고 있는데 전투기 64대로 뭘 해보겠다는 것은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요즘 미국의 싱크탱크는 도른 것 같습니다. 엉터리 보고서 몇 장 써주고 돈을 아주 쉽게 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8월 5일자에 아주 긍정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대만 침공사 때 역할 논의 안 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양안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중 갈등의 뇌관인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선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실용 외교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예 없다면서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인 실무 협상에서도 대만 사태 발생을 가정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 쪽도 회담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부가 100번 잘하는 겁니다. 대만 문제는 엄연히 남의 일입니다.
미국도 대만 유사시 개입을 공약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이건 좌우, 친중, 반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 대리전에 끼지 못해 환장하는 모질이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한국의 보수 참칭 세력들은 무지성적으로 젤렌스키와 그를 지원한 윤석열을 응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란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삼부 토건 주가를 뻥튀기 했을 때 충분히 의심이 갔지만 보수 참칭 세력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 어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